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업자분들 중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블로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형 블로그와 브랜드 블로그가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수익형 성격이 강하고 네이버 블로그는 브랜드 블로그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네이버 블로그도 수익형 블로그 운영이 가능하지만 티스토리보다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자분들은 당연히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팁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블로그를 쇼핑몰에 투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핑몰 아이템 중에서 한 가지를 집어서 스타벅스라는 아이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 물건을 파실 때 자체 상품도 있지만 인지도가 있는 스타벅스 아이템의 물건을 팔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조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써서 포스팅 횟수가 쌓이게 되면 다른 분들에 비해 빠르게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라는 메인 키워드만 쓰는 것보다는 메인, 서브, 꼬리 키워드 조합으로 스타벅스 신상 2022 스타벅스 텀블러, 스타벅스 신상 머그컵, 스타벅스 럭키백, 스타벅스 다이어리, 스타벅스 프리퀀시 등 위와 같이 두세 개 정도의 서브 키워드와 합쳐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벅스 키워드가 경쟁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경쟁 강도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 뜻은 블로그 키워드로 사용하기에 무난하다는 말입니다. 스타벅스라는 대기업 제품군을 활용해서 물건을 팔면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상품의 50% 인지도는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AS만 제대로 해주면 문제될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이 AS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귀찮아하는 게 보이고 상세 설명 자체에 그대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분은 주문하지 말아주세요. 반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현재 택배사의 사정으로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연락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는 실제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얼마나 시달렸을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군인분들은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어렵고 주소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체 상품이 아니고 스타벅스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도 적을 뿐더러 반품 발송 관련해서는 시간적 금전적 요소의 낭비가 심합니다. CJ 대한통운이 파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CJ 대한통운과 장기 계약을 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쉽게 바꾸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위의 예시 내용을 적을 수는 있지만 굳이 고객들에게 직설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드럽게 상황이 이래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정성껏 포장을 해서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방식으로 내용을 돌려서 하트 이모티콘도 쓰시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여러분들과 달리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재능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100명이 구매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블랙 컨슈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블랙 컨슈머 또는 평점 태력군인지를 빠르게 파악을 못한다면 아직 쇼핑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상품 가치 또는 재능 서비스 내용이 부족해서 정당한 반품과 꾸중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판매자 본인 스스로가 냉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른다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부족한 내용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진심으로 댓글에 평점이 1점이라도 냉정하게 본인의 감정을 내려놓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플러스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블랙 컨슈머나 평점 대력군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명시되어 있는 상세 설명을 근거로 차분하게 논지와 근거를 기준으로 댓글창에 다른 사람들도 명확히 이해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이때는 바보처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라는 말이 아니라 냉정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분석적으로 댓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블로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유익한 정보를 보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물건을 사야겠다고 다짐하고 오는 사람은 단 1%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까지 파악해서 글을 쓰라고 말하고 싶지만 초보분들에게는 무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일까요?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의 기분과 성향까지 파악할 수 없다면 정보의 내용을 찾아서 꼼꼼하게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블로그에 나의 좋지 못한 감정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다고 한다면 차라리 포스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은 것이고 나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우울한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서 들어온 고객이 내 블로그의 정보성 내용을 보고 기분 좋게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사지 말라고 사람들을 말려도 내 블로그를 통해서 상품과 재능을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블로그 포스팅 주제를 매번 어렵게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사소한 고민과 문제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